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보라님, 김건희 모녀를 특검하라라고 하셨고요. 아니 도둑놈 집안 아냐? 파란노을님 하셨고요. 유마다님, 최은수는 불법 자금 만든 건 다 한 것 같다라고 하셨군요. 김영덕님, 최은수는 본인 입으로 주가 조작했다라는, 뭐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최은순이 안소영 씨인가?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죠.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제 묻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어제 뭐 방송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런데 나 웃었잖아. 도이치모터스 그거 회장님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최원순이 그렇지라고 되게 떨떠름하게 대답을 하는, 좀 당황하면서 떨떠름하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그 최은순의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 이세창의 아들이다. 자, 그리고 그 이세창이 윤석열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기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얘기가 되게 간단하지 않죠. 복잡해진다기보다 간단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지인 간의 관계거나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맡아서 해주고 하는 그런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끈끈하게 엮여져 있는 비리의 사슬이자 비리 공동체다라고 볼 만한 그런 근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시작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자면 이 도이치모터스 또는 우리 기술까지 포함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윤석열 스스로 자초하게 됐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더 바랄 나이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자, 김건희하고 천공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김건희 여사님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 국진당의 국회의원들을 자꾸 이름이 자꾸 청와대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진짜 우리 청와대 너무 입에 익어가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라고 하니까 너무 입에 안 맞는 것 같아. 대통령 관저가 뭐야? 우리는 정말 청와대란 좋은 이름이 있었고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를 안 쓰게 되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그쵸? 여하튼 간에 김건희가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그 여자 국회의원들 밥을 먹였어. 지역구 의원들을 모아서 먹인 것 같아. 근데 원래는 비례대표는 따로 불러서 먹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비례대표 중에서 그 조수진 의원은 또 같이 또 왔어. 결국엔 뭐다? 비례대표 쪽에 그 유승민계라든지 뭐 또는 뭐 안철수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빼고 정말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편, 쏙닥하게 우리 편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은 거죠. 자, 이거를 두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광폭 내조가 시작됐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폭 내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대구 가가지고 오뎅 먹고 왔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싹 불러다 밥 같이 먹고 하는 거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 본격적으로 나대겠다? 라는 의도로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들은 사실 매우 수박 겉핥기였다.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광폭 내조를 시작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언론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조용한 내조 없다. 김건희 여사 광폭 내조 복격화 뭐 조용한 내조 끝내고 국정 내조 아이고 진짜 뭐 납작만두 뭐 내 스타일 뭐 조용한 내조 끝 막 이렇게 막 시작된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자, 뭐 관저 초청 뭐 광폭 내조 조용한 내조 어디로 뭐 했는데 예. 자, 특히 이 내용들이 보면 재밌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여성 의원 10명을 만났는데 의원들의 현안을 청취를 했대. 아, 지가 뭔데 의원들의 관심 현안을 지가 왜 들어? 뭔데? 예. 자, 그러면서 향후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했어.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은 뭐다? 예, 주로 지역구 의원들이고 비례대표는 따로 만날 예정이었는데 조수진만 이날 와서 만났다. 이 말은 결국 뭐다? 비례대표는 안 만난다. 얘들만 만난다. 쉽게 말해서 얘들은 뭐 지역구 의원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은 뭐다? 아, 내가 만나기 좋은 사람만 내 편 드는 사람만 만날 거야 이라고 한 거지. 왜? 비례대표 다른 사람 여기 참석하지 못했던 비례대표들은 아무래도 이 김건희가 만나기엔 껄끄러운 사람들이거든.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서 굳이 당내 상황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오히려 우리가 더 의심스럽죠.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뭘 본다? 굳이 이런 보도를 해야 되는 배경을 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 보니 오히려 뭔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이날 김건희가 여성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한 게 뭐겠느냐 이거야. 참 시기상으로도 되게 애매한 것이 나경원이 어쩔 수 없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나경원이 얼마나 설쳤었지 당대표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장관급 직위 2개나 내려놓고 그냥 출마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대통령 윤석열이가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건 아마도 그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참모들 중에 누가 이간질하는 자가 있어서 그럴 거야. 나랑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인데 매우 애정이 깊은 관계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뭐 어찌 됐다? 예. 결국에 무너져 내렸죠. 나경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무너져 내리고 난 직후에 여성 국회의원들을 싹 불러 모은 거야.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죠. 누가 봐도 나경원처럼 안 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자, 니들 좀 와봐. 봤지? 나경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 말 잘 들어. 그렇지?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제. 라고 단도리를 하러 간 날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맞고. 이날 정치적 현안을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점, 모임이 만들어진 시점을 가만히 보면은 정확하게 야, 나경원 얻어 터지는 거 봤지? 니들도 까불면 죽어. 나경원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한마디 하는 으름장 높은 목적으로 가진 자리인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나? 사실 이걸 다르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제가 그때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참 애들 많이 두들겨 팼거든요. 뭐 여러분들 많이 맞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영화 친구에서 보면은 김광규 씨인가 이광규 씨인가가 이렇게 유우성 씨 이렇게 뺨을 잡고서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뺨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선생님들 꼭 있었어, 솔직히.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주로 어떻게 한다? 교실에서 누가 막게 떠든다. 도시 시끌벅적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놈 잡아 그냥. 아니면 어떤 제일 좀 만만한 놈 하나 잡아. 그래서 걔 뺨을 하나 그렇게 갈기지. 갈기고 난 다음에 야 거기 꿀 앉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야, 반장, 노반장, 야, 누구? 뭘 봐? 한 다음에, 야, 니들 애들 관리 잘해? 잘하고? 라고 으름장을 딱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동안 조용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김건희가. 당내 상황이 시끌벅적하니까 제일 많이 떠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애 하나 끌고 와가지고 뺨하는데 세게 때린 거야. 그래놓고는 나머지 불러서 야 잘하자 우리 알지?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죄같이 된다 라고 한번 이렇게 으름장 놓은 겁니다. 그럼 한동안 조용하죠. 적어도 딱 그 상황이다. 뭐 제 말 이해가 바로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가을 영양제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자, 조수아님, 저는 장용진 기자님 방송 안 빠집니다. 예, 감사하네요. 예, 아까 어떤 분이 이 슈퍼챗 릴레이를 시작하시면서 어제 방송 안 하셨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앞으로, 예, 웬만하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중앙지검 나온 게 10시 반, 거의 10시 40분 정도, 11시 다 돼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집회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벌써 뭐 12시 넘었더라고요. 그때 방송 키기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S 김님, 어제 서초에서 최고였다고요. 속 시원했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실 좀 약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옹알이들 제가 옹알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상한 것들 우리 집회 방해하러 온 그 이찍들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꼭 좀 싸워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호응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힘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인초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김건희가 이렇게 나대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대기 시작했죠. 근데 김건희가 나대니까 같이 나대는 놈이 있죠. 누구다? 예. 지가 뭐라고. 야, 웃긴데. 참. 예. 이 청와대 그 정문 앞에 있는, 이게 아마 영빈관 쪽 문 같은데요. 영빈관 쪽 문 앞에 있는 그 봉황 휘장을 보면서 이게 봉황이 아니라 꼬리닭이라고. 꼬리닭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꼬리닭이라고 진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꼬리닭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 꼬리가 긴 닭이 있다. 꼬리가 늘어진 닭이 있다고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꽁이 있긴 한데 꽁이 좀 그 깃털이 좀 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꼬리가 그리고 사실 봉황이요. 우리 저기 그 문양 그 청와대 그 상징 문양에서 이렇게 그 뒤에 깃털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지. 실제 상상 속의 그림에서는 보면은 봉황이 다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길게 쭉쭉 뻗어 있어요. 꼬리닭처럼. 아씨, 이거 꼬리닭, 진짜 꼬리닭 있어요 혹시? 꼬리닭 있대요? 아, 금관조. 진짜. 진짜 웃긴다. 꼬리. 근데 봉황은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봉황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 봉황은 공작을 보고 한 거지. 이게, 자, 이거를, 그래서 난 이거를,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참네. 어처구니가 없죠. 참 많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자, 제가
뭘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음, 자, 이 사진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이 이제 제가 찾아낸 그 봉황 그 민화인데요. 봉황 민화인데요. 이 봉황 민화를 이게 그 깃털이 쭉 늘어진 걸로 볼 수 있을런지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깃털이 늘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참, 네. 하여튼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 꼬리가 쭉 늘어진 걸로 보이세요? 깃털이 쭉 늘어진 걸로 보이세요? 아니죠. 이건 깃털이 쭉 늘어진 게 아니고 그냥 긴 겁니다. 근데 예, 그거를 마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말도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게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자, 이게 꼬리가 그 쭉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 성공은 얘기를 하던데 이게 쭉 늘어진 게 아니죠. 그냥 깃털이 긴 겁니다. 긴 거. 근데 이걸 마치 여기 민화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깃털이 이게 축 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청와대 문양으로 쓰려다가 보니까 그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깃털을 이렇게 밑으로 처진 것처럼 그렸을 뿐이지 원래 이렇게 깃털이 처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봉황의 원래 원형은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봉황의 원래 원형이 뭐다? 삼조고예요. 삼조고. 꼬리닭이 아니에요. 아씨 무식한 놈. 아씨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꼬리닭은요. 꼬리닭이 아니고요. 봉황의 원래 시조는요. 꼬리닭이 아니고요. 세발까마귀 세발까마귀. 삼조고 아시죠? 삼조고. 삼조고의 모습하고 이 봉황의 모습이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삼조고가 더 이제 그 세련돼지면서 봉황이 된 걸로 그렇게 다들 봅니다. 꼬리다. 진짜 짜증나 죽겠어. 삼조고. 아우 씨, 나 미치겠네. 여러분, 나 요새 내가 겨우 이 천공 같은 이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무식쟁이 이런 놈 반박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가 생각하면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얼척이 없어. 예. 참, 씨,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꼬리닭이 아니고요. 예, 원래 이 봉황의 시작은 꼬리닭이 아니고요. 삼조고입니다. 삼조고. 그 삼조고는 아시다시피 까마귀죠. 까마귀인데 까마귀하고 공작하고 이렇게 섞어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그 상계 삼조고입니다. 그 태양 속에 사는 세 발 달린 그 까마귀. 그 삼조고가 사실 그 북방 민족 특히 그 만주 쪽에 살던 고구려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백제까지 삼조고가 임금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조고를 중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봉황이라는 그 상상성의 동물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삼조고 까마귀보다는 봉황이라고 해서 좀 세련돼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삼조고가 좀 더 세련돼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 봉황입니다. 꼬리닭 아닙니다. 참, 꼬리닭이란다. 미쳐버리겠네.
천공이 3조고는 알까요? 글쎄. JSA님, 오골개나 해라! 예, 그러네. 오골개가 낫겠네. 참 답답합니다. 예. 웬즈데이님,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였군요. 우리가 사실은 더 먼저였습니다. 3족5에서 시작을 해서, 봉황이 된 거고요. 용은 북방에서 뭐냐면 커다란 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남방 지역에서 보면은 뱀 같은 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게 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고 이묵이라고 부르고 이게 중국에서는 용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용은요, 그 해양 민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이 그 신화를 분석을 할 때 용은 해양 민족, 그 다음에 농업 민족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바닷가에 가깝고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그리고 농업을 주로 하는 그 민족들이 만들어내는 설화가 바로 용이래요. 예, 그리고 좀 북방에 살면서 유목 민족인 경우가 만들어내는 신화가 보면은 이렇게 그 봉황이라든지 삼조고 같은 그런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북방 민족들은 따뜻한 게 좋잖아. 그래서 추운 겨울이 있고 따뜻한 그런 봄이 되게 그립잖아요. 그래서 해를 되게 숭상을 한답니다. 해를 되게 숭상하는데 그 해 속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흑점 같은 게 슬쩍슬쩍 보이는데 언뜻 잘못 보면은 그게 까마귀처럼 형상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 안에 사는 까마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삼조고가 된 거고, 그 삼조고가 이제 봉황으로 발전한 겁니다. 즉, 그 따뜻한 태양을 보면서 상상을 펼쳤고, 거기서 나온 신화가 봉황 신화고요. 그 다음에 원래 따뜻한 나라에서 살면서 물과 함께 살던 농업 민족들은 물과 땅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동물을 생각한 것이 바로 커다란 뱀, 그러니까 아나콘다 같은 커다란 뱀에서 출발을 한 용이라는 신화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은 남방 농업민족, 그 봉황은 북방 유목민족,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봉황은 북방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우리 고유의 그 전통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꼴이다가 뭔 꼴이다. 진짜 무식한 새끼, 진짜. 내가 겨우 저 새끼가 한 얘기를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자괴감 느껴집니다. 해보면은 안 되는데 실명하는데 예, JJ1님. 참 답답하네요, 그죠? 힘들어.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상황이 한동안 좀 조금 그 몸을 낮추고 조용히 물 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던 김건희하고 천공이 본격적으로 나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그 권력이라든지 국가 의사 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아마 김건희의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들이 제법 등장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SK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사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건배를 했다고. 웃기는 놈 아니야? 진짜 얼빠진 놈 씨. 근데 앞으로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기껏해서 건배하는 거 정도 얘기겠죠.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수위가 높고 더 그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SK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정권은 SK하고 좀 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씨, 그러니까
노태우 딸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근데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500억을 주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조단이잖아, 조단이. 근데 겨우 500억이라니. 이거는 사실 0.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재판부가 아무렇게 생각해도 조금 SK 편을 많이 들어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혹시 윤석열 이런 애들 있지 않을까, 정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의심을 추가로 하게 해주는 게 뭐냐? 요즘 뭐 그 전기료니 뭐 천연가스니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특히 그 민간 발전 회사 중에서 지난해 실적이 가장 좋았던 데가 SK예요. 그것도 조단위 이익을 봤어. 그리고요, SK가 천연가스라든지 이렇게 도시가스 사업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니, 걔는 SK 에너지가 있잖아.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에서 꽤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즉, 이번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서 이익을 많이 봤을 만한, 반사적 이익을 봤을 만한 데가 사실 SK예요. 그러면 SK가 윤석열하고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자, 100%님, 보일러비 내느라 슈퍼챗이 부족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라니님, 예, 파팅 릴레이 가자라고 하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을 대신해서 천공하고 김건희가 나대기 시작하니까 슬슬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의 참모진 중에 일부, 비서진들 중에 일부가 최근에 몇몇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마치 푸념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와대로 돌아가야 됐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더 좋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지 뭐라 했냐?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볼까 봐. 청와대 돌아가자는 얘기를 건의를 좀 해볼까 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듣기에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 흘릴 수도 있고, 뭐 기사거리로 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윤석열이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거의 상징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청와대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그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그걸 자기 첫 번째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거를 물리자고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1호 공약, 대통령이 실천한 1호 공약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쉽게 건의할 수 있을까? 못해요. 함부로 하는 거야. 잘못하면 그걸 영린을 건드린다고 하죠. 영린을 건드린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노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모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해. 아무리 가까운 비서진도 1호 공약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1호 공약을 건드리겠다? 그런 건의를 하겠다? 못하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인 거지. 합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합의가 됐는데 1호 공약의 상징성 때문에 함부로 뒤집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기가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슬금슬금 내가 건의를 한번 해볼까 봐.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싫어. 라는 방식으로 해서 여론을 떠보기 하죠.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분위기가 뭐다? 청와대를 돌아가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는 대통령실 관계자, 특히 그 대통령 비서진들 중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 꽤 여럿 되나 봅니다. 나 개인적으로 청와대 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나 뭐 한번 기회 봐서 돌아가자고 건의를 할까봐, 나 그렇게 건의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자,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꽤 여럿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기자들이 꽤 여럿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은 이 그냥 농담이나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 자기들로 청와대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지금 여론 떠보기, 분위 반응 한번 떠보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로 보는 게 맞아요. 청와대로 돌아갈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바다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천공이 들어가라, 어스님이시군요. 천공이 들어가라 했군. 네, 맞습니다. 페브리즈님 돈 다 빼먹었나 보지.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긴다,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하는 바람에 뭐 관 다시 짓는다, 뭐 리모델링 한다, 돈 얼마나 썼냐고요. 근데 이미 다 썼다 이거지. 그리고 오히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면은 돌아가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돼요. 예. 그러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맨 처음에 천공이 맨 처음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다? 예, 한 1년 정도 개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고 하면은 귀신들이 다 이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때 다시 가야 된다고, 가면 된다고 라고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뭐 1년 얘기했다,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2년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돼가 청와대 개방한 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때 맞춰서 천공이 나타나가지고 꼴이다 어쩌고 있다는 소리를 한 걸로 봤을 때, 청와대 돌아간다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냥 건의 한번 해보겠다라는 수준의 얘기는 아니라는 결론인 거죠. 근데 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 가는 순간 난리 난다. 예. 뭐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어요. 가라 그래, 가라 그래. 예. 진짜 시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서민들은 난방비 때문에 폭탄 맞게 만들어 놓고 지는 청와대 나왔다 들어갔다 이 무슨 개지랄이냐 라고 할 거예요. 볼만 할 겁니다. 예, 저는 약간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천공하고 김건희가 나댈수록 윤석열의 생명은 짧아질 거다. 나대봐라. 나대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대봐라. 라고 사실 권장하고 싶은 면도 있어요. 민심은 천공하고 김건희가 설치면 아주 급반전할 겁니다. 특히 여성들 되게 싫어하더라고. 뭐 대구 쪽 TK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여성들 특히 40대 이 전후의 여성들이 김건희라 그러니까 질색팔색을 해. 예. 감히 네가 어딜 라는 되게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김건희가 나대고 천공이 나대는 순간 아마 얘기 재밌어질 겁니다. 특히 천공과 관련해서는 무속인들은 천공을 무속인이라고 안 쳐요. 사이비라 그렇지. 무당이라고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속 정권이니 무당 정권이라는 이런 얘기 화를 막 내. 천공이 무슨 무당이냐고. 걔는 사이비지. 걔 사기꾼이라 사이비지. 어떻게 걔가 무당이냐고. 무당을 모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하튼 진짜로 청와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천공이나 김건희가 얼마나 나대는지 나대게 한번 내비둡시다. 민심이 진짜 폭발을 할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 끌어내려도 스스로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쫓아내지 않을까 하는 상황까지도 생각이 드네요. 예. 청와대에 돌아가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벌써 황금도끼님 남의 남자 뺏는 X NTFS님 대구를 잘라서 없애버리고 싶다고요. 조수아님 사이비 사기꾼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죠. 예, 웬즈데이님 판결문에 사이비 교주라고 써있죠. 예, 그렇죠. 그런 판결문도 있었죠. 네. 동백 아저씨님 선무당은 김건희. 황금토끼님 사이비 교주라고 하셨네요.
일본 본토섬 우리 땅, 예. 천공 슈레기님, 천공 슈레기라고 하셨네요. 자,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테디 12남매맘님 들어오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오셨군요. 예. 예, 조수아님, 예, 후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막판에 또 릴레이 해주신 분이 계셨네요. 예,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테디 12남매맘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앞으로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님, 네,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김필령님, 고추 할멈쫑이님 오셨고요. 스프레이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연님도 오셨군요. 네. 자, 오늘 장윤진 TV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순옥님, 김영희님, 박래선님, 강숙종님, 이태봉님, 이종훈님, 이광호님, 지세영님, 라마스테님, 너두나두님, 강혜연님, 아이구이런님, 이영설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